역사학자 전우용님의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분한테 배울 게 되게 많은데 이 글 진짜 뭔가 이 글을 좀 보면 내가 이때까지 정말 무지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을 보겠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당 정치의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공식기구는 중일전쟁 이듬해 조선총독부 산하에 만들어진 시국대책위원회로 총독의 자문기구였습니다. 총독이 위촉한 위원들이 전시 상황에 필요한 조치들에 관해 의견을 모아 제시하면 총독이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947년 미 군정은 전력 부족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역시 자문기구였습니다. 이후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구성됐지만 모두 자문기구에 머물렀습니다. 재난이나 경제적 곤궁 등을 타개하기 위해 또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종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다른 권한이 없었습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 일당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광주 시민을 학살한 직후인 1980년 5월 30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고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에 추대했습니다. 법적 대통령 최규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비대위원장 전두환이 국가 운영의 전권을 틀어쥐었습니다.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무력화하고 전권을 행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자체로 반민주적입니다. 게다가 총선은 4년에 한 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이건 정치의 일상이지 비상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려면 뭐하러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등을 선출합니까?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답니다. 군사반란 도당이 전두환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추대하던 장면과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표의 정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전두환의 정치적 후예들이 전두환 흉내내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전두환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가진 정당에 있으면서 전두환 흉내내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낙연 이야기죠. 영화 서울에 본 관객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영화를 본 사람 대다수는 전두환 일당의 폭거에 분개합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정치 관행에 분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죽은 전두환을 욕해봐야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전두환이 남겨놓은 반민주적인 정치 관행을 청산하는 일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비대위가 문제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일상인 나라, 그리고 그 비대위는 전권을 가지게 되죠. 전권을 가지는 비대위를 여야를 막론하고 허구헌날 만들어내. 근데 예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자문기구였지 전권을 가지지 않았어. 언제 전권을 가졌냐? 전두환 때. 전두환 시절에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그걸 맡으면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는요, 그야말로 독재의 잔재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의 정당들, 민주적인 절차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와 지도부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겨치고 다 잘라버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전권을 주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하고, 이게 전두환과 똑같이 닮아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낙연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통합비대위 꾸려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전두환의 그 잔재를 그대로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이런 거에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적 절차를 다 지켜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 얘네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그냥 날려버려. 이거야말로 독재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 독재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정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찍어 누르면 저항할 줄 알아야죠.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못하지. 민주적 정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 지금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번 총선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대요. 비상사태래요. 뭐가 비상입니까?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야지만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과 그 일당들은 독재적인 그 마인드를 버려야 돼. 당신들이 뭔데 비대위를 구성하라, 대표로 사퇴하라. 권한도 없는 게.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는 결과를 낼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이낙연과 그 일당들, 독재의 잔재, 이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걸 요구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화를 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몰랐을 겁니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거. 자, 이제 하나 알았으니까 민주당은 웬만하면 비대위를 만들지 말아야지 돼. 진짜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당 지도부를 흔들거나 내쫓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만큼 당 내에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전우영 선생님의 식견에 감탄을 합니다. 이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